정윤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YSI 소통 명사과정 2기를 하셨고 또 10기를 개근으로 수학을 끝마치셔서 12월 12일 날 통영으로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졸업여행 중에 졸업 발표회가 있는데 무사히 모범적으로 우수하게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 자격 인증서를 받으시게 되는데 놀랍게 발전하셨습니다. 2기 때는 그냥 쭈삣쭈삣 하셨는데요. 10기에 오셔서는 아주 유창하게 그 시인처럼 시 낭송가처럼 아나운서처럼 옆에 계신 안상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레이션 하시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만났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시고 또 훌륭하시고 또 아주 귀티가 나시는 그런 정윤지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빛 인테리어 대표님이십니다. 직접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빛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변화하셨는데요. 여기 오면 변화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퍼실리데이터로서 정윤진을 볼 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을 하셨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본인도 느끼시나요?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2기 때 수업을 받을 때는 정말 단상이 올라가면 정말 떨렸거든요. 네. 10기에 와서는 떨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말은 못하지만 떨림이 없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지만이라는 단서가 네. 제 마음을 후벼팝니다. 왜냐하면 골프 잘하시죠, 사업 잘하시죠, 대인관계 다 좋으신데 아니 단상 앞에만 서면 마이크를 잡으시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지 모르시겠어요.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뻐지셨어요. 물론 예, 처음 뵀을 때도 동양미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조미미 가수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 조미미 가수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적 미인이십니다. 근데 더 아주 세련되시고 또 행복이 아주 넘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뻐지신 분기는 무엇입니까? 민사 가정에 오면서 제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와서 예뻐졌나 봅니다. 평소에 화장을 하시나요? 네. 네네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말을 매끄럽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우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제 눈치를 살짝 보실 때가 뭐가 좀 꼬인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하실 때 로직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로직이라는 것은 LOGIC인데요. 로직, 이론적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나와야죠.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송길령님 21세기 트렌드, 미래 트렌드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로직인데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혼자 사는 시대죠.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남편하고 이제 제가 대전에 있고 남편이 진주에 있을 때 남편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를 얘기했냐면 퇴근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식당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을 정해놓고 혼자서 늦은 시간도 가서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먹고 오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밥 먹는 거나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많으니 밥 먹는 게 두렵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죽어도 혼자 밥 먹지 않습니다. 네. 혼자 술 마시지 않습니다.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혼자 하는 게 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것 같아요. 혼자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혼자 밥을 먹을 때 좀 촬영한 느낌이 있는 거 있죠? 네. 습관이 안 근데 돼서. 혼자 길을 걷고 여행할 때는 오히려 여행에 빠질 수 있고 사색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네트워킹 되어 있지만 결국은 혼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혼자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혼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사는 시대다. 이게 시대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래 산다. 오래 삽니다. 우리 정윤주님은 몇 살까지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항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80, 60까지만 살아도 저는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 명사과정에서 이게 키워드로 볼 때 오래 산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140이 산다 했잖아. 14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저도 그런 거 보면 10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욕심을 내어 봅니다. 네네네네. 제가 김영석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네. 김영석 교수가 102세시거든요. 네네. 그럼 몇 년 더 사시겠죠? 그렇죠. 네.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네네. 김영석 교수님 살 때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처럼 글 쓰고 강의하고 방송할 거예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명사과정에 통영으로 여행 갑니다. 그 다음 날은 상주에 강의가 있어서 아침 일찍 갑니다. 근데 원래 12일, 13일 이틀간 강의를 받았는데 통영 여행 때문에 12일 날은 반납을 하고 13일 날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 아마 2022년도에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3년도에는 더 많이 강의할 것입니다. 욕심이냐고요?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정윤진님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네, 명사과정 끝나고 나면 뒤풀이 간단히 하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데 윤진님은 꼭 저를 본인 차로 모셔다 주십니다. 걸어가면 5분 거리인데요. 차를 타면 7분 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챙겨주시는 정윤진님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뭔가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 네, 무인 시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보면 정말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무인 카페나 이런 시골에도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친정집이 시골의 맨 소재지인데 거기에도 무인 카페가 있는데 저게 뭔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근데 보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인 카페나 뭐 무인 시대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혼자 사는 시대입니다. 당신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대면 시대는 거하고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도래가 됐고 훨씬 더 심화가 되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고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뭐 둘이 마주 앉아 있어도요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카톡으로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지 않을 수 없지만 시대 트렌드입니다. 당신 없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지어서 만나는 그런 문화에서 속으로 만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인 시대의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말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든 언제든 간에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압축된 키워드, 이걸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내면 됩니다. 그냥 거창한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로직을 가지고
말을 풀어내고 강의를 풀어내고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님 지금 두 번째 만남인데 앞으로 10번을 지속적으로 주 2회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우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윤주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말을 잘하면 오히려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사짜 아니야? 근데 윤주님처럼 마음에 정성을 담고 진정성을 담고 가식적이지 않으면 솔직한 마음을 담아내면 그것이 더 값진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대 트렌드 3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 뽑아드린 게 있는데 많이 이렇게 적어 오셨습니다. 케리 셰프먼 사랑의 언어 5가지인데요.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봉사의 손길, 함께하기. 이거야말로 사랑의 기술이거든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윤진님께서 케리 셰프먼의 사랑의 언어 5가지를 간단히 요약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인정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스킨십. 우리가 스킨십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아기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기 키울 때 그때는 많이 안아주고 얼굴 같이 부비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게 그 아기를 키울 때 깊은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스킨십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많이 만져주면서 보듬어주면서 아이의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고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스킨십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언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라는 거는 한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하지 않잖아. 그죠?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는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걸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을 줄 때 그때 그 상대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그 지난번에 강의 마치시고 주신 그 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틀에 하나 꼴 정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있다가 먹으라면서요. 네. 그래서 저 김치에 넣어놨더니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싱싱해요. 밖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봅니다. 4번째. 봉사의 손길. 봉사의 손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물론 저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도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 이 손길을 보내기가 쉽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전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요양원에 제가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모욕시키고 이런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만둔다면 제가 그때 힘이 있다면 제가 저보다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기. 함께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제일 많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다 떨어져 이렇게 살면서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캐리 셰프먼의 사랑의 언어 5가지.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2번째가 스킨십. 3번째가 선물. 4번째가 봉사의 손길. 5번째가 함께하기가 사랑의 기술이면서 사랑의 방법이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스피치의 로직이다, 이론적 틀이다, 말할 수 있는 근간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딴지를 걸지 못하고요, 거부할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 될 것이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한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다가 제 얼굴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4쪽, 제가 97쪽을 폈는데 보면 심히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물, 웃음, 망각. 또 칸트의 행복의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 또 사랑할 대상, 네. 내일에 대한 희망, 네, 아인슈타인의 특별한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년필, 휴지통. 네, 여기도 나오네요. 사랑의 언어 나오죠? 네네. 네, 그 다음에 하루를 즐겁게 사는 방법 10가지가 나오네요. 넘겨보실까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로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의 선물 세 가지, 칸트의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스피치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정윤지님 놀랍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인테리어를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시고 계시고, 그것도 친척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처세를 잘 하시면 한 번도 다투지 않으시고 동업을 할 수 있을까요? 동업이 참 힘든 거거든요. 가족 간의 동업, 친척 간의 동업은 더 힘드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오고 계신 것은 바로 정인주님의 인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덕이 많아요. 인덕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덕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덕이 있기 때문에 인덕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비결 말씀해 주시죠. 예비대 인테리어 끌어오시는데 친척과 동업하시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으시고 끌어오는 그 힘은 바로 인덕이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인덕을 쌓을 수 있고 사업을 잘 끌어갈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우리가 살면서 삶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시는 분이 우리 남편의 누나 신우 형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형님도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괜찮고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동업이라는 거는 이 돈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수년간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을 접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접어야지 내 생각을 굳이 이렇게 고집해서 계속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한테 대한 어떤 배려가 없기 때문에 관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순간에 굉장히 이제 그걸 빨리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 행자라는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제가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그냥 배려를 많이 하면 섭섭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고 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처럼 고운 정인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천만다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당신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으시려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자열 원자래가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정윤진님 모시고 인터뷰 함께 할 것이고요. 이 방은 특별히 꾸며진 방입니다. 이 방은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정윤진님 같은 분만 모십니다. 네, YS와의 소통 영상화 과정 11기가 내년 1월 2일 날 예비 수집이 있고 1월 9일 날 개강이 됩니다. YS와의 소통 영상화 과정은 인맥으로 모집이 되고 또 인맥으로 진하게 계속 전통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인지님도 2번 수강하셨지만 저하고의 이별을 너무 아쉬워하셔서 한 번 더 수강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한 기수 쉬었다가 13기 때, 12기 때 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등록금은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우리 윤지님은 또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덕담으로 인사 말씀 마무리 짓겠고요. 덕담은 윤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맹사 과정에 와서 네. 제 나름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맹사 과정에 모든 분이 오셔서 수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어떤 미션을 갖고 오늘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네. 사랑 아니면 봉사 아니면 섬김 아니면 휴식 아니면 성찰 아니면 여행 준비 아니면 겨울 키워드 많잖아요. 네. 저는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윤지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치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를 이렇게 밀지 마시고 키워드 뭐예요? 오늘 12월 7일입니다. 오늘이 대설이에요. 네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네.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